안녕하십니까. 출발 일주와이드 2부로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최혜린입니다. FOMC 회의를 앞두고 시장의 관심이 모두 버냉키 입에 쏠려 있는데요. 아직까지 회의 결과도 버냉키 연준 의장 입도 열리지 않을 시점 외국인들의 매도는 이어지고 있습니다. 삼성전자는 금요일 소폭 반등 이후 오늘까지 2거래일 연속 오름세를 띠고 있지만 역시 반등폭 아주 미미한데요. 외국인들의 장 초반 소폭 사는 모습 속에 양시장 빨강물 보여준 것도 잠시 외국인들이 매도로 스탠스를 바꾸면서 양시장 모두 하락 전환해서 지금 낙폭도 적지 않은 상황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의 선물 쪽 매도 규모가 개장한 지 지금 1시간이 흘렀는데 2,000계약을 넘어서는 등 외국인들 선물 쪽 변동성도 커지는 모습 포착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2부를 통해서 준비한 소식 어떤 소식들이 있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 확인시켜 드릴게요. 네, 외국인들의 매도 변심에 코스피가 오늘 장중 한때 1,880을, 코스닥도 530선을 위협하기도 했었는데 지금도 약간은 아슬아슬한 순간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상황 수급 알아보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PB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이번 주 FOMC 회의가 상당히 중요하다고들 하는데 외국인들은 일단 팔고 보네요. 특별히 선물 쪽 매도가 많은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일단은 6월 커드러프 유칭데이 이후에도 외국인 선물 매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물량이 노르버가 됐었습니다. 제가 집계를 대충 해보면 한 2만 계약 정도, 즉 한 금액으로 2조 5천억 정도가 9월물로 노르버가 됐는데요. 매도 물량이었죠. 근데 거기서 추가적으로 나오고 있다는 것도 사실 별로 탐탁치는 않은 수급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속내부터 표현을 같이 드릴게요. 외국인 아침에 잠깐 순매수 보였다가 순매도로 보이는데요. 아침에 그런 물량은 어떤 프로그램에 의한 비차익 물량 그런 것도 중요하지 않고요. 실질적으로 장이 개장한 이후에 최소 1시간은 봐야 됩니다. 10시 지금 이제 1시간이 딱 지났는데요. 외국인 입장에서도 역시 FOMC 버냉키한테 달려있는 한 주가 되겠다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을 겁니다. 하지만요, 그 자금 유출 부분에 대해서는 이따가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진행을 하고 있다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연준이 출구 전략이 만약에 안 쓰고 양적완화 지속을 한다고 하더라도 자금이 계속 이탈되는 거는 거의 기정사실이라는 거 이런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기간은 어떻겠습니까? 버냉키 퇴임 직전에는 선물을 주겠지 막갈 이유가 없을 듯 이렇게 표현을 좀 해봤는데요. 버냉키가요. 실질적인 이번에 연설이 거의 마지막입니다. 퇴임 전에. 그러니까 연준의 회의는 계속 있지만 버냉키의 어떤 공식적인 연설이 거의 마지막 스케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관의 입장에서도요. 어쨌든 사고 보자. 1900선 밑에서 사고 보자. 이렇게 좀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문제는요. 연기금이 안 사고 있다는 걸 계속 말씀드렸는데요. 연기금 주요로 좀 봐야 할 그런 세력이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이유로는요. 결국에는 연기금이 그동안 지수 방어를 해줬거든요. 전체군 다니고 그런 것들을. 근데 연기금이 안 사고 프로그램 매수가 들어오고 오늘도 프로그램이 들어와서 지수를 아침에 잠깐 반짝 올렸던 거잖아요. 그리고 투신권에서 사고는 있지만 펀드가 유입이 되면서 사고 있지만 그게 큰 물량이 아니라는 겁니다. 개인은요. Q3 지속한다고 말만 나면 우리가 산 것들 오르겠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산 것들이 어떻습니까? 별로 재미가 없죠. 그리고 2분기 어닝 시즌에 대한 이제 상당히 우려가 다가오는 시즌이 계속 지금 임박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실 녹록치 않고요. GS건설 오늘 보시면은 지금 심각하죠. 상당히 심각합니다. 특별감리 검토라고 그렇게 나오고 해계붕식 그런 가능성이 열려있다. 그러면서 지금 지난번 저점 사실 아직 지금 이탈하지는 않았는데요.
결국에는 이탈하지 않을까. 이런 대형주가 이렇게 크게 다칠 수 있다는 거. 이번 시장에서 좀 잘 기억을 하시길 바라면서요. 결국에는 실적이 안 되는 것들은 대형주도 버텨내지 못한다. 그러니까 즉 대형주 이렇게 이코르 망가지지 않는다. 이런 믿음은 좀 버리셨으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수급은요 특별하게 프로그램 말고 없기 때문에 체크를 안 하겠습니다. 근데 코스닥이 문제거든요. 지금 외국인 76억, 기관이 4억 팔고 있고요. 개인이 89억을 사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대비 역시 하락률이 높은 건 코스닥입니다. 0.75% 빠지고 있고요. 530선도 위태위태한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일봉 차트를 보더라도요. 코스닥 지금 저점이 어딘가 120일 이평선이 완전히 깨졌거든요. 오늘. 그리고 밑에 200일 이평선이 526라인입니다. 볼린저배드 하단이기도 한데요. 이거마저 깨지면은 500선은 그냥 깨진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수급이 무너졌고요. 연초부터 들어왔던 외국인이 계속 팔고 있다는 거, 그리고 기관은 먼저 팔았다는 거, 그런 부분 꼭 체크하시면서 사실 반등할 거다, 즉 많이 떨어져서 반등할 거다, 이런 기대감은 제발 좀 버리셨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래요. 코스닥도 문제고 또 FMC 쳐다보고 있는 코스피도 사실상 QE 지속 얘기가 나오더라도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 유출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제 큰 그림에서 별로 좋지 못한 국면은 이어질 것이다 얘기하셨는데, 그러면 FMC 이후에도 반등폭은 미미할 수 있겠네요. 그러면 어떻게 전략을 짜야 좋을지 전반적인 전략 주시고요. 오늘따라 SK 하이닉스도 꽤 많이 빠지거든요. 이런 종목들 또 향후 실적이 괜찮다 그래서 올라왔었는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지 이 부분도 팁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얘기부터 좀 해볼게요. 사실 금요일 날요. 웃긴 게 지난주에 저는 주식 선물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선물에서 가장 많은 거래량이 터진 게 SK 하이닉스였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한 1.7% 현물이 빠졌고요. 주식 선물이 금요일날 외국인들이 150억인가 넘게 던졌습니다. 그 중에 거의 40~50%가 SK 하이닉스였거든요. 주선을 매도를 했습니다. 흔히 말하면 현물로 치면요. 공매도를 쳤다고 보시면 돼요. 공매도 쳐놓고 현물 빼니까 수익이죠. 그러니까 외국인이 그동안 샀던 것들 그쪽에서 레버리지 10배 시장에서 먹고 있는데 현물 조금 빠져도 손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최근에 제가 삼성전자 연초부터 말씀드린 그런 주식 선물 그리고 선물과의 합성 전략, 그러니까 150만 원대 삼성전자 사더라도 선물 쪽에서 매도를 치고 해지를 하고 주식 선물 쪽에서 매도를 쳐서 10배의 승수로 먹는다면은 선물 쪽에서의 손실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게 외국인이고 메이저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SK 하이닉스 공매도의 타켓이 된 거죠. 최근에 계속 오르기만 했죠. 결국엔 주식 선물 전략으로 때리고 있다. 수급적으로 때리고 있다. 이게 맞을 것 같고요. 생각보다 실적이 2분기에 IT 업종 중에서 가장 좋을 거라고 포장을 많이 했었습니다. 기관 쪽에서. 정말 좋을지는 좀 봐야 되겠지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일단 반도체 업황이 많이 회복이 되고 있기 때문에 디램 가격이나 모바일 디램 수요가 상당히 늘어나고 있고요. 서버 쪽 수요도 상당히 늘어나고 있는 거에 비하면은 어쨌든 실적은 좋게 나올 거다. 하지만 실적 대비 아웃퍼폼을 주가에서 많이 했기 때문에 충분히 한 번쯤은 이렇게 떨궈도 사실 상관없는 거 아니냐, 외국인의 입장에서 생각을 할 겁니다. 그런 식의 전략으로 주식 선물과 같이 전략이 들어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시간이 얼마 없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전반적인 큰 전략은요. FOMC 전에는 대응을 하지 말아라, 시장을 봐라, 관망하라,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결국에는 원래 FOMC 전부터 4월 말부터 사실 시장을 상당히 보수적으로 대응을 하고 말씀드렸고요. 사더라도 내수주 아니면 사지 말라, 이런 말씀을 계속 드렸었는데요. 이번 주 주요 이벤트들 상당히 큽니다. 주말에 G8 정상회담 초안도 나왔지만요. 물론 지금 시리아 문제, 전쟁이 날 거냐 말 거냐 이런 문제도 상당히 심각하긴 하지만 통화정책을 행동을 계속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초안으로 나왔었습니다. 오늘 밤에 어떤 내용이 나올지 살펴봐야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이 연준을 압박할 수 있는 요인이냐, 그건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19일 FOMC 회의와 버냉키 연설에 주목해야 되는 거 분명한 얘기인데요. 버냉키 분명히 시장에 실망감은 주지 않겠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안정적인 대책을 세울 일도 없고요. 그동안의 정책을 그냥 유지하겠다, 이런 발언을 하겠죠. 그러면 시장이 돌아설까요?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사실 QE3 축소 여부와 관계없이 신흥국들의 자금 이탈은 계속 지속이 됐고요. 채권 쪽, 주식 쪽 전부 다 빠졌습니다. 태국, 말레이시아, 그리고
브라질, 터키 증시가 많이 빠진 데는 거의 20% 가까이 한 달 동안 빠졌고요. 적게 빠진 데가 한 10% 정도 빠졌습니다. 국내 증시 역시 마찬가지고요. 그런 맥락에서 생각하면은 버냉키의 연설 이후에 속도 여부가 중요할 거라고 판단합니다. 즉 얼마나 속도 외국인의 매도가 빠르게 진행될 수 있는지 아니면 좀 주춤해질 수 있는지 그게 중요하지 출구 전략이 안 할 것이다. 그리고 언제 할 것이다. 이게 지금 중요하지 않다는 겁니다. 이미 월가 쪽에서 자금이 빠지고 있다는 거 그거를 좀 기억하시길 바라고요. 주 후반에 중국의 경제지표 기다리고 있거든요. 유로존 재무장관에 의하고 이런 것들 중국의 경제지표 지난달에 안 좋았는데 50선 이하로 내려갔는데 이번에도 컨센서스는 50 이하입니다. 중국이 만약에 근데 예상보다도 또 지표가 안 좋게 나오면요. 또 한 번의 충격은 국내 증시에서 나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섣불리 움직이지 말라 이런 말씀 크게 드렸고요. 사실 오늘도 프로그램 이외에는 증시가 움직이지 않는 거 이런 거 기억하신다면은 차라리 그냥 주식시장 HTS를 끄시고 좀 여유롭게 한 주를 맞이하시는 것도 마음이 편한 그런 매매 전략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무엇보다 말씀하신 도중에 이제 코스피의 하락폭이 1% 가까이 접어들었는데 그러면 코스닥은요. 참 코스닥이 527선 정도 깨지면 이제 확실히 이제 추세가 무너진 겁니까? 지금도 단기 추세는 완전 하락 쪽이잖아요. 코스닥은 이미 하락 추세가 무너졌고요. 사실 네. 6월 7일날 122평선 한번 지켜내면서 위로 기술적으로 주는 것 같았지만 역시 무너졌죠. 오늘 못 올리고 말씀드린 아까 526 라인 볼린저 배다 하단 겸 일봉상 200일 이평선입니다. 오늘 여기가 무너진다면 오늘 아마 오후 들어서 기간의 매도가 나온다면 외국인과 합세해서 나온다면 이게 무너지겠죠. 근데 한 번에 200일 이평선은 무너뜨리기 쉽지 않고요. 한 번 더 여기서 지난번 121 이평선처럼 기술적으로 줄 수는 있습니다. 근데 주봉 라인도 보시면 완전히 무너졌고요. 지금 주봉 60주봉선까지 본다면 510 라인입니다. 사실 수급이 이렇게 계속 안 좋다면은 거기까지 바라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난번에 언급드렸습니다. 이 부분도. 코스닥 500개 상장 기업 중에 480개가 예상보다 실적이 안 좋았고요. 상당히 기관 리포터들과 다르게 실적들이 엉망진창인 기업이 많았다는 거. 실질적으로 까보면은 실적이 좋은 기업은 몇 개 되지 않았다. 그런 부분이 차익 실현 물량을 내뱉게 한 거고요. 그런 부분 개인들이 체크를 못하니까 개인이 연초부터 접근하지 못했던 코스닥을 지금 계속 적극 매수하고 있는 게 상당히 잘못된 그런 매매 패턴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FMC 전후로 이후로도 첩첩산중인 변수들이 많은데 코스피는 관망, 코스닥도 이미 하락 추세이니만큼 개인분들 저가라고 사시는 것 전략을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될 때인 것 같습니다. 신한금융투자 박재민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엔 이 시각 선물시장 동향과 전략 세워보겠습니다. 얼마 만인지 모르겠습니다. 주쌤 만나보겠습니다. 쌤플러스 김대웅 멘토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무려 2주 만인 것 같습니다. 6월 초 대비 지금 코스피 200 선물이 한 20포인트 정도 빠져 있고요. 일주일 만에 10포인트 빠지는 것도 보면서 주쌤을 만나야 되는데 굉장히 답답했습니다. 당장 오늘 전략도 부탁드릴게요. 외국인들 선물 많이 파는데요. 네, 일단 우리나라 시장 자체가 좀 많이 아쉬운 분들이 도래됐던 것 같습니다. 제 빈자리가 저 역시도 좀 아쉬움이 좀 많이 도래됐던 자리였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이제 마지막까지 좀 짜내는 물량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건 여러분들이 아시는 바와 같이 현물 쪽에선 삼성전자의 영향력이 좀 있다라고 보실 수는 있겠는데요. 사실 그 전에 이미 제가 눈에 강조를 드렸던 건 이미 상단 부분에 대해서 가야 될 자리를 다 왔고 조정 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특히나 조정을 받아야 된다라는 결론을 내리면서 여러분들께서 좀 조심을 하자라는 얘기를 좀 드렸던 것 같은데요.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시장 자체적으로 본다면 이제는 하방 경직에 대한 브레이크 여부를 타진하려고 합니다. 근데 좀 아쉬운 것이 있다라면요. 지난 6월 동시 만기 때 부근에서 아랫꼬리를 달고 그리고 금요일날 모습에서도 꼬리의 속도가 좀 약하다 보니까 그 여지는 여전히 남아있는 것으로 파악이 됩니다. 그렇다라고 해서 여기서 위축이 되면서 시장을 떠난다라는 것은 아주 어리석고 바보스러운 매매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요. 이것을 오히려 기회로 삼는 것이 가장 현명할 것 같겠습니다. 그만큼 철저하게 종목이나 선물적인 매매 트레이딩에서도 자신의 전략을 세울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금일장 선물 시장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 출발과 함께요. 좀 아쉬운 부분이 긍정적으로 나오다가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개인들이 주도하는 포지션이 좀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개인 수급에 의해서 변동성이 확대되는 장세가 연출이 되었고 초반부에 갑작스럽게 개인들이 1,200억대까지 순간적으로 슈팅을 뽑아내는 모습이 연출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외국인과 기관계가 관망세 속에서 같은 조각 나눠먹기, 조각 퍼즐 맞추기 정도에서 관망 수급에 있다가 두 번째 개인들이 이렇게 3,200억대 까지 확대를 시킬 때는 어라 앞에서 보았기 때문에 외국인과 기관계가 같은 퍼즐 맞추기 속에서 외국인 쪽에서의 여전히 매도 압박 부분이 확대가 되면서 다시 눌러 찍으면서 제자리 걸음 쪽으로 시장을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보합권으로 선물 시장을 내려놓는 모습이었는데요. 그만큼 개인들이 나홀로 공격적인 매수를 확대하는 것은 포지션상에 그렇게 좋은 현상은 절대 아니라는 거 여러분들이 이제는 좀 애청자라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또한 시장 출발과 함께 잘 긍정적으로 우상에 갈 수 있었던 옵션 쪽에서의 긍정적인 수급 역시도 부정적으로 꼬여버렸습니다. 콜옵션 쪽의 매수 전환 쪽이 확대가 되는 모습 속에서 풋옵션 쪽에서의 매수세가 좀 진정이 되면서 빠져나가는 현상들이 도출이 되었는데요. 그만큼 오늘은 현재 기준에서 옵션 쪽의 트렌드를 따라다니는 것이 아니라 선물 시장에서 이 외국인들의 매도 강도 부분에 따른 개인들의 수급, 조금은 어려운 수급들이 계속해서 지난주부터 연출되고 있는데요. 하지만 앞에서도 뭐 잘 잡아주신 것 같아요. 프로그램 쪽에서 보시면 제가 늘 이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최근에 우리나라 시장은 비어있을 만큼 비어있다. 그렇다면 차익과 비차익이 모두 다 비어있는 상태에서 출발과 함께 차익 쪽에서 먼저 긍정의 스타트를 좀 만들어주고 그리고 나서 비차익 쪽에서 나도 따라갈게 라는 전략을 세워주어야 된다고 말씀을 좀 드렸거든요. 현재 기준에선 차익 쪽에서 매수가 꾸준히 들어오지만 지난주 내내 시장을 발목 잡은 건 역시도 비차익의 매도 압박, 바스켓 매도였습니다. 여전히 다시 한번 눌러 내려오면서 제대로 우상향 쪽으로 만들어주지 못하다 보니까 시장 전반적으로 매수 출발이 되긴 했지만 그 강도가 지금 약화되고 있다. 일부 종목군들 쪽에서만 집중력이 가져오고 있다라고 바라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이 부분을 만약에 오늘 종가상 부근이나 오후장에서 들어 올리는 비차익 쪽에서 들어 올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난다면 여러분들께서는 최근에 너무 급작스럽게 빠진 것들 결국 탱탱볼 효과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강도에 의해서 내려왔던 폭이 순간적으로 너무 급작스럽게 놓으면 기술적 반등 자체는 일부 있다라는 거 열어두셔야 될 필요가 있겠고요. 그 부분을 본다라면 이제는 조금 순차적으로 파생 쪽에서는 단기적인 트레이딩, 즉 스윙적인 측면에서 1루타와 2루타를 칠 수 있는 매수 영역대는 들어와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자, 차트를 통해서 금일짜리 선물 시황 대응 전략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수급적인 측면에서는 반드시 이 외국인들의 규모를 체크하라. 아무래도 시장을 갑작스럽게 많이 밀고 있는 건 현선물 쪽에서 외국인이기 때문에 이 외국인의 매수 전환을 기다릴 것이 아니라 매도가 진정되는 부분이라고 하겠죠. 즉 이렇게 보면 되실 것 같습니다. 전반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외국인의 강도가 제가 검정색으로 해서 아주 두껍게 해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각도가 이렇게 정신없이 내려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 각도가 이런 식으로 브레이킹이 걸린다라면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여기서부터 꺾이면서 옆으로 횡보하는 모습이 나온다라면 그때부터는 자신 있게 좀 눌린 매수를 잡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차트상으로 본다라면 이제 좀 중요합니다. 한 10분 봉을 보면 차트의 변곡조리가 좀 디테일하게 보이실 수 있겠는데요. 좀 중요 포인트 자체는 밑쪽 하단부가 245점 이렇게 10 정도가 설정이 됩니다. 이 부분은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요. 강력 지지 여부를 반드시 체크를 해야 될 자리입니다. 부근에서는 눌린 매수를 잡을 수는 있지만 부근에서 눌린 매수를 잡을 수 있지만 손절 라인 자체를 아주 짧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 영역인데요. 그만큼 시장은 아직까지 완벽한 브레이킹이 걸려있지 않는 상태이긴 하지만 순차적으로 일단은 기술적 N자형 패턴을 통해서 기술적 반등의 레인지 폭이 좀 하나 남아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본다면 245.10 자리를 반드시 강력 지지 여부를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겠고요. 이 부분을 장중에라도 깨부시면서 종가상 만약 이탈을 해서 마무리가 되게 되면 죄송스럽지만
조금은 파생 쪽에서도 매도 포지션을 전환한다. 이번 주 핵심 포인트다. 한 주간에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금일자리 변곡점은요. 위쪽 상단 조금 아쉽죠. 248.10 정도에서 좀 더 갈 수 있는 폭에서 가지 못했는데요. 상단 248.75로 설정을 하고요. 충분히 오후장에서 프로그램 비차익 쪽에서 조금만 진정 규모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반등폭 나올 수 있다라는 거 열어두시겠고요. 중간 밴드 246.30입니다. 지금 이렇게 저항대를 맞고 있고 그 부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다라는 것은 방향 자체가 아직 정해지지 못했다라는 겁니다. 하지만 아쉬운 부분이 있다라면 현물 쪽에서 주식 쪽에서 아직 살아나는 징후가 없어서 여전히 똑같이 선물 시장에서 나타나고 있는 증상이니까요. 246.30을 정확하게 돌파해서 이렇게 안착할 때 고개에서 공격 매수 잡으시는 거 좋겠고요. 또는 245.10 부근에서 눌림 매수 받는 두 가지 전략 충분히 세우셔도 오늘 짧은 안타 전략 꾸준하게 한 땀 한 땀 수익 구조를 가져갈 수 있는 플레이가 나올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최하단 밴드 245.10을 제시해 드리니까요. 금일장 같은 경우에는 오전 지금의 수급의 전체 그림상은 매도 우위 쪽으로 보지 마시고 눌림 최대한 싸게 눌림 매수 쪽으로 보시는 것이 유리하겠다. 단 245.10 이탈 시 손절 정확하게 체크해 놓고 놓으시면 조금은 웃을 수 있는 긍정의 마인드 나올 수 있겠다라고 자신 있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위기를 기회로 선물 쪽 파생 쪽 트레이딩도 단기로 가능하겠으나 245.10 거의 동시만기 종가 정도 라인은 반드시 지켜줘야 된다고 변곡점 잡아주셨습니다. 정말 반가웠고 오래간만이지만 속 시원하게 전략 짜주셨습니다. 주쌤 김도영 멘토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시각 현재 코스닥의 낙폭이 커지면서 지금 530선이 붕괴되어 있습니다. 1.23% 정도 하락해 6.5포인트 지난주 금요일 종가보다 밀린 529.47 기록하고 있습니다. 앞서서 박지민 PB팀장님은요. 아래쪽에 보이는 201선인 526라인 지지하지 못하면 코스닥은 추가적으로 더 빠질 수도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지금 깨고 내려가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의 매도가 일단 코스닥의 하락을 오늘 만들었고요. 여기 기관 매도까지 지금 더해지면서 코스닥은 530 마디지수까지 붕괴시켰습니다. 자, 시각 현재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는 종목 있다고 합니다. 업앤다운 특징주 챙겨보고 대응법까지 알아보죠. 먼저 오르는 업종목입니다. 네, 아이센스와 한솔신텍 그리고 대한유판 보이고 있는데요. 아이센스는 오늘 호실적이 기대가 된다라는 호평을 받았습니다만 윗골이 좀 달리면서 상승폭이 약간은 줄어들고 있습니다. 한솔실텍의 경우에도요. 지금 하반기 수주 기대감 그리고 독일사와 기술 도입 계약 소식이 모두 있었는데 한 4%가량 상승 주고 있습니다. 대한유판 등 찐득이 관련주 오늘 야생 찐득이 바이러스 확산 때문에 사망자가 또 5명으로 늘었다라는 안 좋은 소식이 있었습니다만 테마로 얽히면서 올라가고 있는데요. 상승폭이 좀 예전 같지 않은 것도 인상적입니다. 자, 이번엔 다음 종목입니다. 자, 오늘 GS건설, 현대엘리베이터와 함께 장 초반 낙폭이 컸는데요. 지금도 5%가량 하락하면서 29,000원 위태위태합니다. 분식회계 때문에 금감원의 특별 감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소식, 악재죠, 나왔고요. 강원랜드의 경우에는 오늘 700억대 통상 임금 피소설 소식도 있었습니다. 일단 21선을 확실하게 깬다는 신호가 오늘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엘리베이터는 지금 두 자릿수 급락인데요. 현대상선 출자에다가 신용등급까지 깎이면서 겹악재까지 나왔습니다. 네, 참고로 코스닥의 낙폭은 더 가팔라지고 있는데요. 먼저 업 특징주부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종로지점으로 갑니다. 강보경 대리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래도 업 특징주 얘기부터 좀 들어서 기분 좀 풀어야겠습니다. 아이센스 오늘 호평 나왔네요. 네, 아이센스 지금 아침보다는 많이 좀 하락을 한 상태지만 아침보다는 상승폭을 줄인 상태지만 일단 시장 영향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 800원 오른 35,350원, 2.3% 상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상황이 워낙 어렵다 보니까 상승 종목에 대한 부분도 아직까지 여기서 추세를 더 이어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좀 많이 고민이 되는 상황입니다. 어쨌든 오늘 올라온 부분을 말씀드리자면 이 혈당 측정기 업체 아이센스는
11일부터 하루 제외하고 연일 상승 기조로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긍정적인 리포트도 나왔었죠. 아이센스에 대해서 2분기 양호한 실적 개선이 예상되고 장기 실적 성장이 가능할 것이다 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목표 주가 상향 코멘트까지 나왔다는 부분 말씀드립니다. 아이센스의 2분기 영업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48.2% 증가한 42억 원을 기록해서 종전 추정치를 웃돌 것이다 라는 긍정적인 얘기가 있었고요. 헬스케어 유니버스 대상 중 최선호주로 추천한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일단 헬스케어 쪽에서는 탑픽으로 제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안정적인 그 파트너사 확보를 바탕으로 국내 점유율이 상승이 기대된다라는 부분에서 향후의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이 좀 많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기술적으로 보자면 지금 MACD가 일봉상 플러스권으로 돌아서면서 추가 상승 가능성을 좀 엿보게 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다만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여기서 추세적으로 강하게 올라가기보다는 단기 고점이 지난번 고점인 37,500원까지 반등을 주면 5% 정도의 목표 수익률을 감안하고 일단 이익 실현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종목 한솔신텍 말씀드립니다. 한솔신텍은 오늘 상승한 이유가 올 하반기 수주에 대한 급증세에 대한 기대감이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하반기 수주 급증세를 감안할 때 매수에 나서기 좋은 시점이다라고도 보실 수가 있는데 한솔신텍의 주가가 최근 10,000원에서 13,000원 부근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밴드 상단을 돌파하지 못하는 이유는 실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신규 수주가 부진하기 때문이다라는 내용이 기존에 있었는데 이 부분은 하반기 때 수주가 몰려있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현 시점이 주가의 바닥이 될 수도 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신규 수주는 올해 목표치인 4,288억 원을 충분히 달성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현대건설이나 삼성물산, 삼성엔지니어링, SK건설 같은 국내 건설사들이 활동하고 있는 신흥국가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는 부분을 감안하면 지금 매수 관점으로 보시고 다만 이 종목도 시장 상황을 감안했을 때 단기 박스권 매매가 가능하겠다라는 부분으로 10,000원에서 11,500원 정도로 짧은 트레이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언급해 주셨지만 마지막 종목 대한유팜 말씀드립니다. 대한유팜 현재 2% 상승한 6,360원 기록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테마를 엮여서 많이 올랐다가 또 그만큼 급등과 급락을 반복한 종목인데 3,690원에서 2,600원대로 좀 급격하게 하락한 종목입니다. 상승전 수준까지 하락을 했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 야생 진드기 바이러스 감염으로 인해서 추가 사망자가 발생하면서 관련주들이 다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장중에 4%에서 5%가량 올랐다가 종목들이 전체적으로 좀 밀리는 모습 보이고 있는데 현재는 2% 수준 유지하고 있고요. 지금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여기서 201선, 241선 몰려있는 자리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기술적 반등 국면으로 놓여있다라고 보입니다. 거기다가 주말에 있었던 테마까지 엮여서 반등 구간으로 보실 수는 있겠지만 대신 짧게 방망이를 잡는 전략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 고려했을 때 낙폭과대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이지만 여기서 큰 수익을 기대하기보다는 일단 좀 마이너스권에서 사서 좀 플러스권에서 3-4% 정도 수익이 나면 파는 전략으로 지금은 트레이딩권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업종목이었지만 아이센스, 한솔신텍 그리고 대한유팜까지 모두 짧은 트레이딩 정도로만 생각해 볼 수 있는 종목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강보경 대리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서 다음 주로 가보겠습니다. 아이고, GS건설은 계속 이렇게 부진하네요. 대응법 알아볼까요? 동부증권 방배지점에 계시는 김혜란 연구원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사실 저 멀리부터 좀 거슬러 올라가 보면 어닝 쇼크에 이어서 허명수 사장 사퇴 그리고 오늘의 분식 회계설까지 GS건설 아까 대형주가 이렇게도 빠질 수 있는 걸 보여준 종목이다 이런 분석까지 있었습니다. 대응법 위주로 좀 들어볼게요. 네, 지금 추가 악재들이 계속 터져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GS건설이 금감원의 특별감리 검토 소식에 하락폭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민단체인 경제개혁연대가 GS건설이 회계처리 기준 위반한 혐의가 있다라고 감리 신청을 해가지고 금감원에서 지금 특별감리 여부를 검토 중인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이제 지난주에 허명수 대표이사 사퇴 이후로 이제 추가 하락 발생하고 추가 악재 발생으로 주가의 52주 신저가 추가 하락 가능성 높은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특히 이제 특별감리를 통해 가지고
분식회계까지 확인된다라고 하면은 그 파장은 더욱 커질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좀 수급적으로 보시면은 외국인들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뭐 주가의 하락, 단기 급락에 따른 추가 매수보다는 오히려 반등 시 매도 관점으로 좀 접근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보시면은 52주 신저가 경신 축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지금 뭐 신규 매수보다는 매도 관점 접근하시는 게 바람직할 것으로 그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두 번째 다음 종목은 강원랜드인데요. 일본이 경기 활성화를 위해 가지고 지금 카지노 합법화 법안을 연말까지 통과시킬 것이다라는 전망에 한국 카지노들을 악영향을 받을 것으로 지금 우려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게다가 이제 일부 매체에서 강원랜드 노동조합이 3년 동안 통상 임금의 상여금을 포함하지 않았다면서 770억 원 규모의 소송을 지금 제기했다고 보도를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지금 한국거래소가 강원랜드에 대해서 조회 공시를 요구한 상황입니다. 역시 두 가지 악재로 인해서 강원랜드 또한 지금 추가 하락 가능성이 높은 상황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서 좀 단기 접근은 자제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120일 입평 시 주가 하향할 경우에는 좀 분할 매수 관점을 접근해도 좀 유효할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마지막 다운 종목은 현대엘리베이터인데요. 현대엘리베이터도 지금 지속되는 악재 속에 주가가 급락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선 66,600원에 받은 지금 대규모 유상증자 물량이 이제 19일 내일 모레 추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오늘부터 공매도 가능함에 따라서 추가 상장에 따른 매물 부담에 급락세 보이고 있는 모습이고요. 게다가 최근에 남북대화 무산이라든지 신용등급 전망이 지금 안정적에서 부정적으로 하향 조정되면서 역시 세 가지 악재가 겹치면서 52주 신저가 경신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실적적으로도 보면 현대엘리베이터도 2,700억 원 단기 순수실이 지금 2년 연속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서 역시 추가 하락 가능성은 높다고 보여지고요. 신규 진입 자제하시는 것이 좀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단기적으로는 강원랜드도 조금 접근을 자제해야 되지만 그나마 강원랜드 정도가 121선을 조금 이탈하면 분할해서 사볼 만한 종목이다. 하락 종목에 관한 대응법 들어봤습니다. 김혜란 연구원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네요. 오늘 자동차가 힘을 내면서 코스피는 1880 위협받다가 조금 전에 빨간불로 올라왔고요. 코스닥은 오히려 낙폭이 더 커지면서 530선 이탈했었는데 약간 또 뒤늦게 진정이 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코스닥은 파란불인데 일단 장 초반 1시간여 동안 가파른 변동성을 보였는데 그 결과 코스피는 빨간불로 올라와 있습니다. 앞서 전문가들이 오늘장 이렇게 해보라고 전략 주셨거든요. 한 대 모아봤습니다. 네, FOMC 회의 전 이번 한 주 첫 거래일 김동섭 이사님은요. 이번 주 FOMC 회의에서 QE 축소가 아닌 지속 언급이 나오면 시장은 분명히 반등할 거다라고 긍정적인 전망 주셨습니다. 이명식 전문가님은 설비 투자 증설 효과가 있는 종목 환율 수혜주 주목하자라시면서 증설 쪽에 포커스 맞춘다면 세아베스틸과 넥센 타이어 등을 들 수 있겠다 종목 주신 바 있습니다. 정태근 팀장님은요. 코스닥에 있는 IT 부품주는 코스피가 반등할 때 저가 매수하는 것이 안전하다라고 그 매수 타이밍 잡아주셨고요. 오성진 리서치 센터장님은 QE 축소 시행은 아마 내년 초일 거다. 아마 올해까지는 축소 못할 거다라는 의견 주셨고요. 하지만 외국인들은 추가적으로 더 우리 시장을 팔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다 해도 1850 PBR 1배는 지킬 거다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박재민 PB팀장님은요. FOMC 회의 이후 역시 버냉키 연준 의장이 어떤 기자회견을 할지 그 언급이 중요한데 무엇보다 FOMC 회의 결과 유무를 떠나서 자금 이탈이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이 속도가 향후에도 더 빨라질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네, 전문가 공감도 체크합니다.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 연결해보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어떻게 좀 비슷한 의견이 앞서 나온 분 있나요?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공감도 의견에서 역시 FOMC 회의가 이번 주에 있는 만큼 버냉키 의장에 좀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에 개인적으로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공감도를 펴주셨던 박재민 PB팀장님 같은 경우에는 회의 결과도 중요하지만 이미 이머징 쪽에 자금 유출은 시작됐기 때문에 이게 더 문제라고 꼬집기도 하셨거든요. 그 부분까지 공감을 하시는 거지 우리 연구원님만의 팀장님만의 전략도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이제 헤드라인 부분 역시 FOMC 회의에 주목을 하자라는 의견에만 공감을 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역시 지금 해외 쪽을 봤을 때
이머징 시장에서 자금이 이탈이 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그러한 부분에 대한 좀 우려감도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역시 지금 그러한 좀 자금 이탈에 대한 부분은 역시 최근에 FOMC 그 버냉키 의장의 출구 전략, 양적 완화 축소에 대한 우려감이 제시가 되면서 어느 정도 좀 나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이번 주에 어느 정도 좀 FOMC 회의 결과에 따라서 그러한 부분은 좀 바뀔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역시 이번 주에 어느 정도 FOMC 회의에서 어떠한 좀 발언이 나올 것인가 그 부분이 좀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역시 지금 뭐 월가에서도 대부분의 뭐 전문가들이 어느 정도 좀 양적 완화의 계속해서 지속성에 대해서 어느 정도 좀 낙관 전망을 좀 내놓고 있는 만큼 개인적으로는 좀 긍정적으로 좀 볼 필요성이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900 아래쪽에선 분할 매수 사인을 주신 것 같은데 코스닥은 어떻게 보십니까? 오늘 의외로 또 코스닥이 더 밀렸잖아요. 530선도 반납을 했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뭐 지금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 지금 살펴보더라면 뭐 지난주 증시를 한번 리뷰해 보면 수급적인 측면에서 역시 외국인이 코스피, 코스닥 양시장에서 매도세를 좀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고 개인과 기관이 계속해서 좀 받쳐주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지금 가장 큰 부분은 역시나 지금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상당히 좀 장세가 좀 불안정한 좀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PBR 한 1배 이하 정도 수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의 뭐 저평가 국면 1800포인트대에서는 1900 이하에서는 어느 정도 좀 인내심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고요. 코스피는 역시 뭐 1900선 아래에서는 지금부터는 이제 분할 매수 관점에 접근이 필요하다.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 대비해서 더욱더 낙폭이 좀 큰 시점이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역시 그동안 주가가 좀 급락을 했었고 역시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120일 이평선까지 좀 붕괴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어느 정도 이제는 좀 반등이 좀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IT 부품주들이 그동안 주도주라고 할 수 있었던 IT 부품주들이 최근에 낙폭이 컸었는데요. 역시 뭐 지금 시점에서 삼성전자를 필두로 해서 어느 정도 좀 전차군단이 좀 다시 한번 좀 바닥을 좀 찍는 모습을 좀 보여준 상황이고 특히나 이제 IT 쪽에서 이제 반도체 쪽에서는 1분기 실적을 저점으로 해서 2분기 이후부터는 좀 BEP를 넘어설 것으로 좀 보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하반기를 기대한다라고 한다면 이제부터는 한번 IT 쪽으로 다시 한번 좀 부품주 쪽으로 관심을 좀 가질 필요가 있는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코스닥도 역시 코스피 쪽에 전차가 좀 정신을 차려야 IT 부품주도 같이 갈 거군요. 자, 오늘 일단 관심주 하나만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뭐 지금 현재 시장이 변동성이 상당히 좀 큰 구간입니다. 역시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는 좀 매수 관점으로 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만 역시나 지금 변동성이 큰 시점이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대응하시기가 상당히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좀 안정적으로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을 좀 오늘은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바로 그 아이마켓 코리아를 오늘은 좀 추천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그 2000년에 그 삼성그룹 계열사로 이제 설립된 그 기업으로 그 소모성 자재라고 할 수 있는 MRO 그 구매 대행 사업을 영위하는 업체라고 좀 볼 수가 있겠는데요. 무엇보다 지금 이 아이마켓 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지금 삼성그룹의 물량 보증으로 인해서 탄탄한 실적 안정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지금 좀 투자 포인트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2016년까지 지금 9조 9천억 가량의 규모의 그 물량을 지금 보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한 2016년까지는 안정적인 실적 성장이 기대된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올해에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실적 모멘텀이 좀 이어질 것으로 좀 보여지고 있고 특히나 지금 불황에도 크게 지금 거래가 줄어들지 않는 지금 특성을 지금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점에서 최근에 역시 시장 하락에 따라서 주가가 하락한 최근의 시점이 상당히 좀 좋은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닌가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최근 시점에서 이제 해외 비중도 점진적으로 확대가 되고 있고 향후에 이제 성장 모멘텀까지도 기대가 되는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최근에 전혀 뭐 펀더멘탈의 이상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그 심리적인 측면에서 수급적인 측면에서 어느 정도 주가가 좀 하락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당히 좀 좋은 지금 저가 매수의 좀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시장 상황에 크게 관계없이 한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시청자분들께서 한번 좀 관심을 좀 가지신다면 분명히 좀 좋은 수익을 좀 거둘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펀더멘털에 이상 없는 아이마켓 코리아 가격은
목표가는 어떻게 정도? 목표가 일단 들어보고 싶어요. 네, 우선 뭐 지금 2만 원대, 2만 3천 원 구간에서 좀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요. 역시 2만 원대 초반이라면 상당히 좀 저점 매수 구간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올해 저점이 이제 2만 1천 원대 이하가 2만 원대까지 내려갔었는데요. 역시 지난 올해 초 한 1, 2월 그 저점 부분까지 지금 주가가 다시 한번 내려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매수를 하신다면 뭐 크게 무리가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목표 주가로는 역시 지금 기존에 전고점이라고 할 수 있겠던 한 5월달 고점이었던 한 2만 7천 원대까지는 충분히 좀 상승이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목표 주가로는 2만 7천 원을 잡아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최근에 저점 부분이 한 2만 2천 원 정도 부분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 감안해서 한 2만 1,500원 정도로 손절 라인은 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마켓 코리아 추천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IM투자증권 정영훈 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김현의 차트민 인주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 상황이 조금 많이 좀 뒤바뀌어 있습니다. 자, 지금 현재 코스피가 플러스권, 강보합권이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530일 깨졌다가 다시 살짝 좀 올라와서 531포인트, 한 마이너스 0.9%가량의 상황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언제나 그렇습니다. 시장 상황이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지금 현재 뭐 살펴보자면요. 동시만기 시즌 때는 항상 코스닥이 먼저 가다가도 동시만기 끝난 이후에는 코스피가 항상 한 주간은 또 강하게 움직입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그렇죠? 지금 현상 마찬가지로 역시나 그 상황 고스란히 지금 보여주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코스피를 한번 조금은 반등을 주는 시점이라고 판단하시고 조금 대응해 보시는 건 어떨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외인들 매도세도 조금은 진정이 되는 듯한 흐름이 좀 나타나주고 있다는 거 좀 긍정적으로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자, 외인들, 기관들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외인과 기관 매도와 매수세가 비슷했죠. 자, 오늘도 마찬가지로 그런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개인만이 빠져나가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 준다는 게 시장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하지 않을까라는 판단이 듭니다. 걱정 마시고요. 좀 더 긍정적으로 좀 시장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종목들 지금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5가지 종목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좀 살펴보자면요. 지금은 66전 정도 제가 했는데, 지금 애강리메텍, 롯데케미칼, KC그린홀딩스, 삼역엠텍, 완도, 현재 보유하고 있고요. 굳이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전부 다 모든 종목 다 좀 홀딩을 하고 가져가도록 하고요. 현재 전적은 66전, 46승 20패 상황을 지금 보여줍니다. 자, 꾸준하게 승수 계속 올려가고 있죠. 걱정 마시고서 제가 이제 리드하는 종목들 잘 따라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좀 2가지 종목 좀 가지고 나왔습니다. 종목 선택하기 참 힘든 장입니다. 그래도 승은 그래도 제가 지난주 한 주간 내내 그래도 꾸준하게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도 한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오스템 임플란트라는 종목과 코나아이 이렇게 두 가지 종목을 좀 가지고 나왔어요. 자, 둘 다 뭐 잘 아시는 종목들일 거예요. 먼저 오스템 임플란트부터 좀 제가 보도록 할게요. 자, 오스템 임플란트 이 종목 지금 바닥권부터 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시도하고 있는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꾸준하게 지난주 한 주간 지수와 반대로 큰 폭의 상승을 좀 보여줬었고요. 다시 박스권 내 4월 말부터 보여줬었던 그 박스권 내 지금 어느 정도 안착되어 있는 듯한 흐름이 나타나 줍니다. 자, 중요한 점은 제가 보건대 오스템 임플란트가 올해 실적 부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꾸준하게 반등을 주면서 이 박스권 부분 뚫고 올라갈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조금 관심 있게 봐야 될 그런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 한번 반등이 나왔다가 이렇게 약간 쉬어가는 흐름은 당연한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약간의 조정한 이후에 다시 한번 반등이 나올 수 있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그 다음 종목으로는 코나아이입니다. 자, 코나아이는 신고가 패턴 종목입니다. 최근에 굉장히 많은 수급을 좀 동반하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고요. 수급창 잠깐 살펴보자면요. 지금 꾸준하게 외인들과 기관들 동시 순 매수가 3일 연속 이어지고 있는 종목입니다. 왜 같이 사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종목은 보통 3일 이상 이어져 올 경우에 종목이 한 번 더 레벨업하는 그런 경우가 많은데, 오늘 뭐 조금 100원 빠지고 있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많은 물량 아니기 때문에 충분하게 반등 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고요. 꾸준하게 기관들이 장 후반 들어서 다시 한번 매수가 들어지면서 플러스권으로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종목 지금 한번 레벨업 시작했고요. 또 한 번의 새로운 목표가 향해 달려갑니다. 자, 그러면 제가 오늘 코나아이랑 오스템
임플란트 중에 어떤 종목을 조금 선택해 볼까요? 자, 오늘은 제가 신고가를 한번 따라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나아이를 선택하도록 하고요. 코나아이 충분히 3% 가능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자, 현재가 부분 39,500원에서 매수를 하도록 하고요. 목표가 3% 잡고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38,000원으로 짧게 좀 잡고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급 양호하고요. 오늘도 오후장에 한번 빨갛게 불 들어올 것으로 기대가 되는 종목입니다. 자, 오늘 제가 코나아이 말씀드렸고요. 김선윤의 차트 뮤인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외국인들 선물 매도는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만 일단 코스피는 1890선까지 반등에는 성공했고요. 아주 미미한 2포인트가량의 반등입니다. 코스닥도 장중에 530선 붕괴시킨 이후 낙폭을 줄여서 현재 530선을 일단 회복시켜 놓았지만 1% 가까운 낙폭은 여전히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 중국장이 열렸다고 하는데 분위기 알아보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주 목요일 저점에서 금요일은 약간 저점 매수세가 붙었는데 오늘 추가적으로 약간 더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나요? 예, 지금 시장에서는 반발 매수의 소폭이 유입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가운데 오늘 상해 종합주가지수 상승폭을 확대해 나갈 수 있을지 여부는 좀 지켜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중국 같은 경우 2160포인트대 내외 부근에서의 움직임을 이끌면서 시장에서의 관망세는 확대되고 있지만 낙폭이 가대했던 만큼 증시의 기대감은 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중국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5월 국내 경제 지표가 부진했지만 현 단계에서 통화정책이 크게 완화될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라는 언급을 내놨었습니다. 중국이 지금 최근에 작은 긴축을 주로 중단기적인 영향으로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통화 정책을 팽창시키는 국면으로 진입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언급이 나왔었는데요. 결국 이러한 부분에 따른 시장에서의 상승 모멘텀의 부재는 증시에 좀 악재로 적용될 확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지금 골드만삭스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을 6%대까지 하락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으면서 중국 경제 둔화 우려가 커지고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수급 악화 우려감 또한 시장에서 부담을 주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는 증시에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특히 비율 통주 물량이 지난주 목요일과 금요일 해제된 것과 함께 7월 달에 IPO 재개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증시에 부담을 주고 있는 상황인데요. 결국 중국에서의 반발 매수에 유입되고 있지만 그 힘이 크지 않은 모습을 보이고 있고 시장에서의 뚜렷한 상승 모멘텀의 부재 속에서 시장은 방향성을 못 잡는 혼조장세 움직임이 이어져 나간다라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 상해 종합주가지수 2200선이 무너진 이후에 강한 반발 매수의 유입이 제한적인 만큼 시장에서의 관망 심리는 더욱더 확대된다라고 보시면서 접근하셔야겠습니다. 네, 다시 한번 2200 정도 올라오고 난 다음에 방향성이나 이런 얘기 본격적으로 나눌 수 있을 듯합니다. 중국장 얘기 리딩투자증권 우성재 팀장님 통해서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시초가 공략주 기억하십니까? 컴투스였는데요. 이 시각 현재 어떤 모습을 보이는지 리뷰해보겠습니다. 네, 모바일 게임주인 컴투스 2분기는 사실상 실적이 부진할 것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3분기 자체 개발 라인업이 본격적으로 나오면서 역시 3분기부터 실적 또한 기대가 되는데요. 당장 6월 말부터요. 골프스타가 카카오톡을 통해서 국내에 선을 보이게 됩니다. 저평가 매력도 있죠. 사실상 유중 이후 급락하는 게임빌의 현 PBR이 한 18배 정도임을 감안해 볼 때 컴투스는 PER 16배 정도로 가격적으로 밸류에이션 메리트가 있는 종목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시초가에 들어갔다면 오늘 시초가 가격은요 36,800원이 될 텐데 1.3%가량 소폭의 개파락을 동반했기 때문에 지금 이미 빨간불로 양봉으로 바뀌었죠. 아마 수익이 2% 남짓 나셨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강정훈 부장님께서 목표 가격으로 41,500원 대응을 얘기하셨으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손절 가격은 35,000원 하회십니다. 35,000원 2월달 저점 정도를 손절로 잡고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코스피는 일단 FOMC 회의 앞두고 반등에 성공했습니다만 부업권에서 큰 흐름 보이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문제는 오늘 장중에 530을 반납한 코스닥의 낙폭이 오후장 들어 얼마나 줄어드는가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출발점 시와이드 2부 마칩니다. 감사합니다.